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과 함께하는 모진네트워크의 이춘발입니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 셀러리맨의 신하인가 아니면 신하의 가면을 쓴 부실 기업인인가, 두 번에 걸친 부도, 법정관리로 살아났다. 모두 천문학적인 금융특혜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란했던 재기선언, 되찾았다는 회사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팔 수밖에 없었던 부실 상황, 뭔가 많이 이상하고 염려되죠. 부실 덩어리 큰 기업 하나 망가지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 크게 걱정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피해 딸린 회사와 식구들,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큽니다. 웅진그룹의 속사정, 5천만 원짜리 종이회사로 3천억대 회사를 삼킨 먹이에 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의 당사자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제 신속한 검찰 수사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차례 저희는 웅진 윤 회장의 금융특혜 문제 등을 방송한 뒤 저희 무제네트워크에는 윤 회장과 관련한 제보가 상당수 들어왔습니다. 8일자 한 유력 경제지는 웅진 코웨이의 매각 협상이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 역시 실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서 실제로 매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웅진의 매각 교섭에는 당초 SK 등 6개 회사가 의향을 보이다가 물러났고, 현재 게임 회사인 넷마블이 주 협상자로 나서서 교섭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락내락했죠. 작전 세력의 개입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비싼 값에 팔려야만 하는 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가 10,000원이 빠지면은 웅진 1,850억이 사라집니다. 12월 12일 기준에 웅진 주가 약 89,000원 선, 11만 원 선이 돼야지 겨우 앞뒤 수치가 맞는 정도인데 위험 경계선으로 보는 전문가들 아주 많습니다. 웅진에 투입된 금융 1조 8,800억 원, 이 엄청난 돈입니다. MB의 금융 실세이자 윤 회장과 아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김승유 씨가 고문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이 주선했습니다. 이 가운데 5천억 원은 동원그룹 계열의 증권사가, 나머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투입됐습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겁니다. 당연히 정부 당국 눈을 크게 뜨고 이 웅진그룹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웅진 산하에너지는 이미 부도가 났습니다. 그와 관련한 웅진의 행태는 이미 오래전 기사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네, 웅진그룹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빚 못 갚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자산을 빼돌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계열사의 빚은 먼저 갚아줬고 알짜 자산은 계열사에 급히 팔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계열사에서 빌린 차입금 530억 원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싱크빅에서 빌린 250억 원과 웅진에너지에서 빌린 280억 원을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25일 상환했습니다. 상환 예정일은 28일이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계열사 대출금은 미리 준 겁니다. 웅진그룹의 극동건설은 또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날 보유하고 있던 오션스위트 제주호텔 지분 100%를 34억 원의 웅진식품에 매각했습니다. 오션스위트는 연평균 객실 가동률이 82%에 달하는 등 현금 창출력이 높은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웅진그룹은 오션스위트 지분은 현금 확보를 위해 팔았다며 호텔도 부채가 상당해서 웅진식품도 손해를 보고 가져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웅진그룹은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윤석금 회장으로 바꾼 점 등 때문에 경영권을 지키려고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자산 매각 배경에 대한 해명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웅진그룹 얼뜻 생각해도 상상이 안 가는 웅진 특혜. 더욱 의심이 가는 부분은 MB 정권에서 시작된 윤 회장의 금융 마술이 어떻게 새 정권에서도 똑같이 이어졌냐는 점입니다. 윤종우 사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신문 기사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윤 회장이 올 초에 청와대를 갔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청와대를 가게 된 겁니까? 행사에? 저는 타이거월드, 웅진에 대한 피해자인 타이거월드 대표이기도 하지만 기업 자문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동향에 대해서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올해 1월 15일 날 청와대 오천에 초빙돼서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 금융 쪽은 이 청와대 장하성 실장 소관이었는데 이분들 어떻게 뭐 이렇게 짬짬이가 돼가지고 집어넣은 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웅진의 윤석금 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기업가 중에 금융 조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잘 하시는 분으로 마술 천지. 예, 마술가이시니까 당연히 초빙 대상이 됐을 거로 봅니다. 누군가가 다리를 놔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 갔다 온 거는 갔다 왔으니 대외적으로 과시를 했으니까 뭔가 혜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혜택이 뒤따랐던 거로 보여집니다. 어떤 걸로? 예, 일단 뭐 저희 수사는 바로 중단을 수사요? 해버렸고요. 수사 중단. 예, 저희가 이제 하나은행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검찰이. 예, 검찰에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1월 25일부터 예. 이제 하나은행의 업무 지시자를 소환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수사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직접 들으신 거예요? 예,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 1일 날 수사 검사가 지방 발령 나버리면서 수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요. 저희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김승유 씨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고위층 수사를 확대하겠다. 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걸 덮어버린 겁니까? 저희로서는 그냥 덮어버렸다라고 뿐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금융 쪽에. 그래서 이제 계속 기사를 보니까 근데 갑자기 웅진그룹의 웅진에너지가 3월 27일 날 부도가 났습니다. 3월에. 예. 그런데 3월 28일 날, 그 무렵입니다. 3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자본적인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웅진 윤석금 회장이 갑자기 7조 원에 달하는 웅진 코웨이 주식 1,851만 주를 1조 887억 원어치를 산다라는 1조 8,870억 원어치를 산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저분들이 무슨 돈으로 사지? 이렇게 보니까 한투증권에서 무려 1조 6천억 원을 돈을 빌려주고요. 2,200억은 또 주식회사 웅진통해서 또 한투증권에서 자금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곧바로 부도를 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주식 투기죠, 이거는. 주식 투기를 한다고 해서 그 투기 자금을 공적 자금 1조 6천억 원을 동원해서 주식 담보 대출을 해준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한 재주인데요. 그 재주도 재주지만 그 누군가 뒤에서 누가 끌어줬거나 밀어줬고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게? 역시 이번에도 김승유 씨인가요? 김승유 회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 MB 때 금융 4대 천왕이라고 그래서 아주 그 금융권 지금도 실세처럼 그 인맥이 탄탄히 퍼져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새 정부의 그 당시에 그러면 장하수 실장 쪽에서 하면 사실 새 정부 되고 나서 금융권 인사들이 하나 바뀐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재준 좋네. 그 엄청난 돈이 근데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다른 그 멀쩡한 기업들의 부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공적 자금의 손실도 예상이 되고요. 왜냐면은 돈이 없는 회사가 돈을 빌려서 1조 6천억을 빌려서 1조 8,870억어치 주식을 샀는데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웅진코웨이 주식은 이분들이 한 주당 10만 2천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가가 89,200원이고 어제 주가 기준으로도 2,330억 손실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12월 12일.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넷마블가 이제 그러니까 자금 압박에 시달려서 7월 달부터 다시 이 주식 전체를 매각한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각 진행이 잘 되고 있질 않습니다. 최근에는 넷마블이 이제 주식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너무 폭락했던 주가를 어느 정도 다시 올렸지만 넷마블조차도 주식 인수 계약 체결을 꺼려하고 있는 거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넷마블이 주식 인수를 포기하면 다시 웅진코웨이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고 그러면 추가로 수천억 원의 주식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셀러리맨의 신화 덕분인가 웅진 윤 회장의 청와대 초청 인물 대상. 이 웅진금융과 또 청와대행 분명 무슨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아주 많이 갔습니다. 법정 관리 그리고 보니 웅진에 대한 기업 회생 이 제도 전체에 대한 데에도 많은 의심도 가고 또 문제점도 많이 노출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현아 이제 웅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국지 좋아하시죠? 삼국지. 닭 한 마리를 훔치면 도둑이고 천하를 훔치면 영웅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은행 돈 1,000만 원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어서 평생 힘들게 삽니다. 은행 돈을 2조 원을 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도 들어가고 또 새롭게 2조 원을 더 빌려서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금 씨야말로 진정한 오늘날 시대의 금융 영웅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조 원을 빌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 소비자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 2조 원을 빌리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과 결탁을 했겠습니까? 삼국지로 이야기하면 도와주는 장수 쫄개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장수 쫄개들이 누굽니까? 바로 법원, 검찰, 변호사, 그리고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나요? 물으실 텐데. 사실은 2012년에 웅진이 법정관리 들어갔을 때 이미 약 2조 원을 은행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지만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누가 풀어줬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짬짬이 기소를 한 것이고 그 부실한 기소의 기초에서 형량을 낮춰주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입니다. 그때 법원은 동시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입니다. 은행이 망하면 여러분들 IMF 때 겪으셨지 않습니까? 제일은행, 서울은행이 망하니까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제일은행, 서울은행에 돈을 준 것입니다. 그 은행 돈 2조 원은 사실은 국민 세금입니다. 그 2조 원을 떼먹은 거죠. 법원이 그걸 허락을 해준 겁니다. 자, 은행 돈 2조 원 떼먹고 검찰에서 풀려난 윤석금 회장이 무슨 돈으로 2019년에 올해에 1조 9천억 원을 들여서 무슨 돈이 있어 웅진코웨이를 인수할 수 있겠습니까? 자, 2012년 법정관리 들어가서요.
2014년, 15년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회사가 웅진 싱크빅이라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책장 사는 회사입니다. 기껏 벌어봐야 한 해에 300억 벌어요. 300억. 자, 2015년, 16년, 17년 300억씩 벌어봐야 돈 얼마 있다고 그 돈으로 1조 9천억 원을 주고 자기가 예전에 팔았던 웅진 코웨이를 인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금융영웅 윤석금을 도와준 1번 장수, 부하 장수가 누구다? 김성유 하나은행 회장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1조 9천억 원 중에서 1조 6천억 원을 현재 한국투자증권 고문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성유 씨가 주선을 해준 것이죠. 그 1조 6천억 원 돈 중에 상당 부분이 하나은행 돈이지만 또 놀랍게도 국민연금 돈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 국민연금 누구 돈입니까?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우리 서민들이 아플 때 나중에 치료받을 수 있는 돈, 그게 국민연금인데, 그 돈이 5천억씩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건 반드시 제가 꼭 밝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서 또 법원과 검찰의 이 짬짬이가 또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건 조금 전문적인 영역인데요. LBO라고 그럽니다.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인수할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 판례에서는, 한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인수할 회사를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천하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웅진 코웨이라는 참 좋은 회사입니다. 웅진 코웨이는 매출이 3조에 한 해에 영업이익이 5천억씩 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웅진 코웨이에서 쓰는 정수기 비대 여기 두 분 중에 한 분을 쓰고 계실 거예요. 그 엄청난 회사를 그 회사를 자산을 담보로 돈을 인수할 수 있다면 윤석금 씨가 아니라 저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BO는 불법인 것입니다. 그 불법인 사실을 불법이 아니다라고 글을 써준 사람들이 누구냐? 법무법인 변호사들입니다. 그 변호사들은 대부분 법원 판사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들이에요. 그걸 눈 감고 그런 법률 의견서 하나 받고 1조 6천억 원 돈 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금융영웅, 금융천재들의 본 모습입니다. 지금 모래성을 쌓아놓았는데요. 이제 곧 부도가 날 거라고 모든 분들이 보는 거죠. 왜? 1조 9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한 회사가 1조 9천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 돈을 빌려준 하나은행이 등등이 그 돈을 회수를 안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밀어주겠죠. 근데 만약에 1조 9천억 원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이 전부 다 돈을 돌려달라고 난리를 치겠죠. 그럼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초동을 비롯한 전국 법원 주변에는 이 같은 회생 파산 간판이 즐비합니다. 변호업계 다 돈이 되기에 선전도 하고 수임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웅진 같은 대기업의 법정관리권에는 엄청난 권력, 즉 네트워크가 작용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윤석금의 웅진에 의심이 가는 두 차례의 법정관리 단계와 결정에 숱한 의혹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전관 판사들과 대형 로펌의 꿀통이란 지칭도 굳이 웅진 사례만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짐작이 되는 정황입니다. 두 번의 부도, 더욱이 고위부도 의심의 전력까지 갖고 있는 윤석금 회장의 행태와 웅진의 자금 경색은 우리 경제 폭탄 그 자체 상황이란 점입니다. 금융마술이 특혜로 이어지고 신화를 선전하고 포장한 웅진그룹 윤 회장의 가면 속 진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더 늦기 전에 진상조사 서둘러서 웅진 사태로 예상되는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특별한 금융마술과 신화 가면을 과시해온 윤석금 회장의 실체를 벗기는 진상규명뿐 아니라 적폐 금융인명의 청산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